과학원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유진 동지,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종식 동지와 국방과학원 지도 간부들이 시험 발사를 지도했습니다.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잠수함 발사 전략 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파리사 영웅함에서 또다시 세형의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원은 측면 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 유도 기술들이 도입된 세형의 잠수함 발사 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 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은 지난 9월 20일 세형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긴급히 발사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날이 바로 한국이 첫 국산 우주 로켓 누리호를 쏘아 올리기 하루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으로 보아도 북한이 남한보다 자기들이 한 수 위에 이 장거리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그런 냄새가 풀풀 납니다. 발사가 성공했다고 북한이 간영 매체가 떠들어대는데요. 그렇다면 왜 로켓맨 김정은은 북한으로서는 꽤 경사스러운 이 굴지의 이벤트에 빠졌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이 전략 잠수함 그리고 SLBM이 북한이 어떻게 완성하는가에 대해서 다들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실험과 비견될 수도 있는 이 신형 SLBM 발사에 김정은 빠진 것 무덤덤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한의 좌파 언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매체들이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 시험에 김정은이 불참한 것, 이것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유엔이나 미국 덜 자극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보이콧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이 타당하죠. 하지만 조그만 앞뒤 맥락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팩트를 가지고 로켓맨 김정은이 최근 년간 왜 미사일 발사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가짜 김정은 논란이 시작되었던 지난 5월 2일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거의 1년 6개월 동안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일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김정은이 미사일도 예민하고 군부대의 지도나 전투훈련, 이 시찰도 일체 예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짜 김정은 논란이 나오기 바로 20일 전 작년 4월 12일까지만 해도 그는 북한 군부대의 병종, 군종을 찾아다니면서 포병연합훈련이요, 인민군 군종별 종합훈련이요 등 온갖 군 관련 전투장에서 아예 하얀내를 짙게 풍기면서 다녔던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얀내 최근에 들어와서 맡기 싫어할까요? 세 번째는 김정은과 단짝 로켓맨 측근들도 숙청되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아시죠? 당 군수비서 이병철 포함해서 제2경제위원장, 국방상, 총정치국장 등 김정은이 로켓 꿈을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던 자 김정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부분 숙청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김정은은 1년 6개월 동안 그 어떤 외부 사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혈맹 중국의 고유 당국자가 중조 우호 친선 기념 행사에 갔댔는데 그도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물론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전면 봉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세상에 대고 우린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장담한 사실도 아시죠? 코로나 백신이 나온 이후에 외국의 대통령들은 해외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외국의 사절을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또 미사일 발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그런 피치 못할 이유라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다섯 번째는요. 가짜 김정은 논란 이후인 5월부터 5월까지 김정은이 외부 활동 노동신문에 공개된 것은 대략 50회인데요. 이 대부분 보면 실내 행사이고 야외 행사는 단 2번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은 요즘 미사일 발사장에 찾아가고 군부대를 시찰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열어놓고 연설하고 강연하고 이런 걸 즐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로켓맨이 연설맨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밖에도 김정은이 활동 행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저는 재북 당시 10년간 당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이 개인적인 경험의 토대에서 저는 로켓맨이 사라졌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말은 로켓맨이 죽었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김정은이 가짜다 이걸 주장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북한이 공식적인 보도나 언론에만 매달려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속내 깊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로켓맨은 죽은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장에 쫓아다닐 수 없는 정도로 건강이 치명적으로 나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미사일 발사가 되었던 군부대 방문이나 전투훈련 시찰 도맡아 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자로 지금 준비하고 하고 이렇게 나름 분석하게 됩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가짜 논란이 일기 시작했던 작년 5월 2일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 동영상을 지금 보면 더더욱이 최군의 김정은과 모습이 많은 측면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죽진 않았지만 장시간 긴장도가 높은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고 그래서 지금에는 일체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서의 권한을 김여정에게 넘기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정은 건강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작년에 채택했죠. 당규학 수정본에서 37살이 젊디 젊은 독재자의 유고까지 고려해서 제1대리인을 둔다는 조항 딱 박아놓은 것. 우연한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김정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북한 TV에서 나오는 김정은 좀 건강하고 최근에는 살도 많이 이제 빠져가지고 활동성이 더 높아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김씨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꾸며낼 수 없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짓거리도 벌릴 수 있는 거짓말 공화국입니다. 김여정은 최근에 권력의 정점을 향한 행보를 아주 가속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가 큰 자리를 차지하면 외부에서는 야 김정은 건강이나 신변 이상이 있지 않냐 이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대적으로는 외부 세계의 매스컴의 시야에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낮은 직제로 포장하고 내부적으로는 당과 국가 군대 모든 권력을 한 손에 털어쥐고 김정은과 함께했던 로켓맨 측근들을 대부분 숙청하였습니다. 김여정은 조용론을 내세우고 그 뒤에서 최고 권력자 실제 대리인으로서 모든 것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가짜 김정은 논란 이후 거의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흘렀으니 이전 김여정도 권력의 정점에 자기 취미대로 재정비하는 작업도 기본적으로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공식화해야 될 그런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 첫 작업이 바로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그가 국무위원회 위원 10인방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10인방이라지만 정작 국무위원회가 열리면 누가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할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 내놓고 또 다른 누군가가 대중의 이목을 받는 것 이건 독재자의 힘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떤 독재자도 형제와 권력을 나누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고 또 그런 일을 향한 독재자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분석은 이제 국제사회에는 고도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국제정보기관들의 협력을 통해서 도대체 북한의 로켓맨이 왜 사라졌으며 그 내부에서는 무슨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